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자식 휴대폰 번호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나요? 왜 전화가 없지? 바쁜가? 무슨 일이 있나? 온종일 자식 연락만 기다리다가 결국 서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으시죠. 평생 내 몸 부서져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보다 제 가정이 먼저인 자식을 보면 자식 다 소용없다는 말이 가슴에 뼈저리게 박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노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자식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서 가장 먼저 독립한 사람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울 때 정작 나를 살리는 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사람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자식에게 서운함 대신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결정적인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외로움이 아닌 축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요즘은 효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한 집에 살며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끝났죠.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식이라도 제 코가 석자인 세상입니다. 내 몸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때 서울 사는 아들이나 부산 사는 딸이 당장 달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말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건 바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째 집 밖으로 안 나오는 나를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려주는 앞집, 이웃, 언니, 오늘 컨디션 어때? 라며 문자 한 통 보내주는 동네 친구, 혹은 단골 가게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약한 유대관계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처럼 깊고 끈끈한 관계는 아니지만 일상을 공유하는 이 가벼운 관계들이 오히려 노년의 고립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내 아픔을 말하기가 미안해서 숨기게 되지만 친구들에게는 나 오늘 여기가 좀 쑤시네라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죠.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식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혹은 취미 모임에서 만나는 그 타인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진짜 버팀목입니다. 자식 연락 기다리며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짧은 인사가 훗날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결코 우리 세대의 삶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 그땐 다 그랬지 뭘 그래요? 이제 잊으세요. 자식들의 이런 무심한 위로에 오히려 상처받은 적 없으신가요? 자식에게 우리는 언제나 강한 엄마여야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위로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자식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건 나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들입니다. 맞아, 그때 참 힘들었지.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이 짧은 한마디에 수십 년 쌓인 한이 녹아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들어줄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꽃을 가꾸든 산을 타든 혹은 요즘 유행하는 이명웅 노래를 같이 부르든 말이죠. 무언가를 함께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엔도르핀을 생성하고 뇌를 젊게 만듭니다. 자식의 일상에 참견하고 서운해할 에너지를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나누는 데 쓰세요. 엄마가 밖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지내면 자식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고 그런 엄마를 더 멋지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엄마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만 자기 삶을 즐기는 엄마는 자식에게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이웃보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어떡해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할 때 찾아오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보듬고 즐길 줄 아는 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관계의 중심을 남에게서 나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남편 먹일 국 끓이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행복한지 잊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자식이라는 명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름을 찾으세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시간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남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왜 전화 안 하니? 라고 묻는 대신 엄마 오늘 이거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자식 또한 그런 엄마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자식에게 서운함 대신 존경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삶에 대한 기대를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게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를 버리는 순간 기적처럼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대를 비우면 자식의 작은 전화 한 통이 큰 선물이 되고 연락이 없어도 내 일상이 즐거우니 화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인생의 꽃일 수는 있어도 뿌리여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한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식 대신 당신의 뿌리를 돌보세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자식 때문에 외로웠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는 자식보다 더 힘이 되어주는 귀한 인연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아름다운 황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계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